안녕하세요. 세월이 빚은 사연 구독자 여러분. 만약 딸네 집에 놀러 갔는데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손주가 같은 숫자만 계속 중얼거린다면 여러분은 그냥 넘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의 이상한 규칙들, 딸의 불안한 눈빛, 집안 곳곳의 작은 신호들. 파고들수록 제 딸과 손주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공감이 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열쇠를 돌리는 순간 문이 무게감이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요즘 아파트 문은 다 이렇게 묵직한가 봅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매캐한 먼지 냄새와 옅은 레몬 세제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청소를 막 끝낸 집 특유의 냄새죠. 그런데 그 뒤로 매캐한 무언가가 숨어 있더군요. 곰팡이는 아니고 화학약품 같기도 하고. 손소독제일까요? 저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한 거겠지요. 바닥은 번들거렸어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는데 신발들이 군대처럼 줄을 맞춰 서 있더군요. 앞코가 모두 똑같은 방향, 간격도 똑같이요. 제 낡은 운동화가 그 줄에 끼어들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툭 하고 닫혔어요. 그 소리가 끊기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거실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똑 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주를 봐주는 날이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니 숨이 턱 막혔어요. 정돈된 게 아니라 군대 막사 같았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모서리에 직각으로 놓여 있고 쿠션들은 가운데 주름이 반듯하게 눌려 있었죠. 소파 등받이 방석들도 모두 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쿠션 하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제가 만진 자국이 남을까봐 손으로 톡톡 두드려 모양을 되돌렸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액자들이 한 줄로 쭉 정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가 바로 옆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쏟아지는 그 자리만 텅 비어 있더군요. 가족사진 액자는 그 빈칸 바로 옆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칸에 걸려 있었어요. 보통은 가족사진을 햇살 잘 드는 자리에 두잖아요. 제 손이 무의식 중에 그 빈칸으로 갔습니다. 손가락이 벽을 더듬는데 거기 작은 못자국이 있더군요. 예전엔 뭔가 걸려 있었다는 증거죠. 엄마. 부엌에서 딸 서윤이가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앞치마 끈을 매다 말고 뛰어나온 모양이에요. 엄마, 오늘은 내가 좀 늦어요. 회의가 길어질 수 있어서요. 목소리가 밝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말끝을 살짝 올리고 웃음을 섞으려 하는데 눈은 웃지 않더군요. 저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뭔가 야윈 것 같았어요.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카디건을 여미는데 그때 제 눈에 띄었어요. 딸의 팔 안쪽에 옅은 자국이 있더군요. 멍일까요? 아니면 긁힌 자국? 가디건 소매가 그 부분을 가리기 전에 잠깐 봤는데 푸르스름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묻지 말라고 괜찮은 척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사위 민수가 나왔어요. 셔츠는 풀 한 포기 없이 다림질돼 있었고 넥타이는 목을 꽉 조르듯 메어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죠. 어머니 오셨습니까? 공손했어요. 말투도 자세도.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정리해뒀습니다. 물건 위치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호준이 장난감은 서랍 첫째 칸, 색연필은
둘째 칸입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오른쪽 끝에 놓으시고 액자는 손대지 마세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공중의 위치를 그려 보였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가리키고 서랍을 가리키고 액자 쪽을 가리켰죠. 마치 점검표를 읽듯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가시죠. 딸을 재촉하는 목소리였어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톤이었죠. 서윤이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입술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는데 민수가 제 쪽을 돌아보더니 한 번 더 말했어요. 어머니, 특히 액자요. 절대 위치 바꾸지 마세요. 그 자리가 맞습니다. 왜요? 왜 그 자리가 맞죠?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점검하는 눈, 감시하는 눈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딸깍 잠금장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이 갑자기 커졌어요. 사람이 나가니 공간이 숨을 쉬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 손주 호준이가 양말 한 짝만 신고 복도를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쏙 안겼어요. 할머니 왔다. 따뜻했습니다. 아이 몸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났어요. 순한 비누 냄새, 햇살에 말린 빨래 냄새. 제 얼굴이 저절로 풀렸죠. 우리 호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호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휙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79. 리듬을 타듯 콧노래처럼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호준아, 그게 뭐야? 숫자? 379는 아빠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무슨 소린지 몰랐지만 아이 말은 아이 말대로 두는 게 낫죠.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실 한켠 책장에 작은 장난감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옛날 공중전화 모양입니다. 동전 넣는 구멍까지 달려 있고 숫자 버튼이 0부터 9까지 있었죠. 호준이가 전화기로 달려가더니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작은 삐 소리가 났어요. 3번, 7번, 9번. 아이가 리듬을 타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 버튼을 한 번, 7번 버튼을 한 번, 9번 버튼을 한 번. 그러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 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건 전화 거는 거야? 응. 근데 전화는 안 돼. 장난감이야. 아빠가 말했어. 379 누르면 문이 열린대. 문이 열린다? 저는 멈칫했어요. 장난감 전화기로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그냥 아이 상상인가요? 아니면 호준아, 무슨 문? 몰라. 아빠가 비밀이래. 아이는 이내 흥미를 잃고 색연필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79. 왜 하필 이 숫자들일까요? 제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버튼을 따라갔습니다. 379. 띠띠띠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감 소린데 왠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찬장을 열어 물컵을 꺼냈습니다. 싱크대에 놓여있던 접시를 3개만 닦아 올려놨어요. 습관이에요. 사람 사는 집은 소리가 조금쯤 흘러나와야 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오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정확히 빈 액자 자리를 비추더군요. 사각형 바닥 위로 먼지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족사진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프레임 밑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유난히 매끈했어요. 먼지가 덜 묻은 느낌, 자주 손이 닿는 물건의 촉감이었습니다. 바닥엔 얇은 사각형 얼룩이 남아있더군요. 누가 왜 햇살 자리를 피해 이 자리를 고집하는 걸까요? 호준이가 방에서 색연필을 늘어놓으며 또 중얼거렸어요. 379, 379. 그 소리가 귓불에 매달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미세한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며 벽 쪽 액자들을 아주 조금 흔들었거든요. 그중 딱 하나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가장 가까운 햇살 자리를 비워둔 극한 옆의 사진이요. 해가 기울자 거실은 금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아이의 이마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더 닫았어요. 바람이 멎자 집안의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초침 소리, 냉장고의 조용한 작동 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 마음의 소리, 그런 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면 다행이지요. 그래도 이 집의 제자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내일은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어젯밤 호준이를 재우고 나니 집에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잤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 반.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서윤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팔목에 노란 멍 자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색이 더 번진 것 같았어요. 서윤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엄마 깼어? 커피 끓일까? 아니, 괜찮아. 그냥 물 한 잔만.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냉장고 옆면에 작은 메모지가 자석으로 붙어 있더군요. 25일까지 오후 3시 확인 필요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글씨는 민수의 것 같았습니다. 각진 글씨체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물컵을 꺼내 물을 따르는데 서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잠깐 나갔다 올게.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은행? 무슨 일로?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오니 액자들이 아침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또 눈에 걸렸어요. 햇살이 정확히 그 자리를 비추는데 가족 사진은 여전히 한 칸 옆 어두운 곳에 걸려 있었죠. 저는 무심코 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프레임 뒷면을 살짝 만져봤어요. 끈적한 느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테이프 자국 같았어요. 누가 이 액자를 억지로 고정시켜 놓은 걸까요? 할머니. 호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호준아, 잘 잤어? 응. 오늘 유치원 가요? 그럼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아이는 웃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색연필통을 꺼내더군요. 종이를 펼치고 파란색 색연필을 집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호준이는 종이에 숫자를 썼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379.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행기를 그렸어요. 날개를 펼친 비행기였습니다. 이거 뭐야, 호준아? 비밀이에요. 아빠가 비행기 태워준대요. 언제? 379 하면요. 아이는 다시 숫자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379, 379. 종이가 숫자로 가득 찰 때까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종이를 봤어요. 비행기 낙서 옆에 379라는 글씨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벌써 퇴근이야? 제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아직 오전 7시 반인데 오늘 재택입니다. 집에서 일하려고요. 민수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거실을 쓱 둘러봤습니다. 눈이 액자 쪽으로 갔다가 바닥의 색연필로 다시 부엌으로 움직였어요. 점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호준아, 색연필은 서랍에 넣어야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명령이었어요. 네. 호준이는 색연필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너무 익숙한 동작이었죠.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 소리, 클릭 소리, 타자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계란을 삶고 밥을 데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행주를 꺼내려고요. 그런데 서랍 안쪽 구석에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더군요. 봉투였습니다. 찢어진 봉투.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슬쩍 펼쳐봤어요. 납부 기한 경과 안내. 최종 통보. 연체료 가산.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다시 구겨 넣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행주. 행주 찾았어. 서랍 맨 앞에 있습니다. 위치 바꾸지 마시고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봤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행주를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덮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유는 호준이 옆에 앉았고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호준이가 밥알을 입에 넣다가 또 중얼거렸어요. 379. 민수의 숟가락이 멈칫했습니다. 호준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네.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민수를 슬쩍 봤어요. 민수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문 것처럼 딱딱했어요. 밥을 다 먹고 민수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호준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는 또 색연필을 꺼내려 했지만 서랍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랍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표지. 호준이가 꺼내려 하자 제가 얼른 막았습니다. 그건 아빠 거야. 만지면 안 돼. 근데 여기 숫자 있어요. 379. 아이 손가락이 수첩 표지를 가리켰어요. 표지 모서리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37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도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호준아, 할머니랑 책 보자. 아이를 데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림책을 펼쳤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독촉장, 379, 비행기, 액자. 이 조각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부엌에서 민수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해. 알아. 제가 은행에서 조용히 해. 어머니 들어.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넘기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 소리만 졸졸 흘렀죠. 오후가 되자 서윤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엄마, 호준이 유치원 2시까지 데려다 주면 돼. 제가 5시쯤 데리러 갈게. 그래, 알았어. 서윤이 문을 나서는데 민수가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안 돼. 기한이 오늘까지야.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윤이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타자를 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예요. 아니요, 아직이요. 이번 주 안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호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낮잠을 재우려고요.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비행기 탈 거예요? 응? 언제? 379 하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는 눈을 감으며 또 중얼거렸습니다. 379, 379. 숫자가 자장가처럼 흘러나왔어요.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나오는데 민수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에서 준비해 주세요. 티켓은 제가. 네, 3명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티켓? 3명?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독촉장, 379, 비행기, 티켓, 3명.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뭔가 어둡고 차가운 게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서늘했어요. 거실에서 호준이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블록을 하나씩 올리는데 입술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파랑, 빨강, 노랑. 파, 빨, 노.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호준아, 그게 뭐야? 색깔놀이? 아빠가 꼭 이렇게 맞추래요. 파, 빨, 노. 이 순서 아니면 틀린 거래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아이놀이에 이런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할까요? 아이가 만든 규칙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가 이상해요. 자꾸 색이나 숫자만 중얼거리고 어젯밤엔 갑자기 379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냥 장난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제 눈길은 벽의 액자 쪽으로 갔습니다. 빈 공간이 여전히 마음을 잡아끌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첫마디를 던졌죠. 어머니, 오늘도 늦게까지 계셨네요. 호준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민수는 탁자 위 블록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규칙 안 지키면 다 틀려요. 맞춰야 해요. 꼭.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호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무서워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서윤이 손끝도 떨리며 반찬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릇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어요. 민수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서윤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호준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넌지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빨래를 개키는 척하며 손을 움직였죠. 셔츠 소매를 접다가 바구니 밑에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종이를 펼쳤어요. 최종 독촉장, 납부 기한 9월 25일, 연체 금액 850만 원.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종이를 다시 구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8,500?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종이를 도로 바구니 밑에 넣고 저는 빨래를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서윤이 저를 봤어요. 엄마, 빨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서윤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뭘 받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준이를 재운 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돼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엔 수저, 두 번째엔 행주,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작은 메모지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이체 정지, 카드 한도 초과, 대출 승인 보류, 메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날짜는 지난 석 달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메모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데 냉장고에 붙은 달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9월 30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국 3명. 출국? 누가 어디로? 달력 모서리에 여행사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카이 드림 트래벌.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번호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달력을 봤어요.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니 물었죠. 달력 보셨어요? 아니, 그냥 시계 보려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어머니. 그래, 너도.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저는 조용히 호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그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페이지마다 숫자가 가득했어요. 379, 379, 379 같은 숫자가 수십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행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날개를 펼친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 구름 속 비행기.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나랑 비행기 타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독촉장 마이너스 8,500만 원. 자동이체 정지. 출국 마이너스 3명 마이너스 9월 30일. 여행사 379. 비행기. 이 조각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스카이 드림 트래버를 검색했어요. 여행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주요 상품은 동남아시아 패키지. 그런데 하단에 작은 배너가 하나 있었어요. 긴급 출국 패키지 마이너스 24시간 예약 가능.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준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파, 빨, 노. 379. 그리고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 규칙 안 지키면 다 틀려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새벽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나무 바닥을 스쳤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분명히 있어.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서유는 빨래를 널며 호준이를 달래고 있었고 저는 거실 벽 쪽으로 갔습니다.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살짝 눌러봤어요. 미묘하게 다른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나무 판자 같기도 하고 두꺼운 벽지 뒤에 이음새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서윤이 갑자기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손을 거두며 웃었습니다. 그냥 먼지 닦으려고. 호준이가 여기서 맨날 노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 그림자가 짙었고 불안한 시선이 자꾸 창밖을 향했습니다. 오후에 호준이가 작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탁자 위에 올리는데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동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묘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비밀이에요. 아빠가 절대 열면 안 된대요. 아이는 천진하게 속삭였지만 그 말이 또 하나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윤이 호준이를 목욕시키러 간 사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거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여는데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계약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이민수, 매수인 김영호, 계약금 5천만 원.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약서 날짜가 석 달 전이었는데 이 집은 아직 그대로잖아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대출 신청서, 신청인 박서윤, 대출 금액 8천만 원, 담보주택 및 예금 8천만 원?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서류를 봤어요. 해외 송금 신청서, 수취인 이민수, 송금액 5만 달러, 수취국가 필리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부동산 매매, 대출, 해외 송금.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장 아래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위임장, 위임인 박서윤, 수임인 이민수, 위임사항 재산 처분 일체. 그런데 서명란을 보니 서윤의 서명이 두 가지 버전이었어요. 하나는 자연스럽고 하나는 떨린 글씨체.
마치 누가 강요한 것처럼 저는 서류를 재빨리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윤이 호준이를 안고 나왔어요. 엄마,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우유 떨어졌어요. 그래, 다녀와. 서윤이 나간 뒤 저는 다시 벽 쪽으로 갔습니다. 액자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뒤에 작은 문고리가 있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 문고리였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봤습니다. 벽이 스르륵하고 열렸어요. 숨겨진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디지털 금고, 숫자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금고를 바라봤어요. 비밀번호는 뭘까요? 문득 호준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379.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79를 눌렀습니다. 띠띠띠.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틀렸다. 저는 다시 벽을 닫고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어요. 379는 금고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걸.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무겁게 내려놓는 순간 안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겉으론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민수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서랍 여는 소리, 무언가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준이가 다가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아빠가 화났어요? 아니야, 왜? 어제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가 무서운 말 했대요. 무슨 말? 말 안 들으면 너 혼자 남겨진다고 했대요. 아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부동산 계약서, 대출 신청서, 해외 송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집을 팔려고 했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해외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출국 계획까지.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도피였습니다. 새벽 2시쯤 베란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틈으로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입금합니다. 오후 전까지. 티켓은 확정됐어요? 3명, 9월 30일 저녁 편. 괜찮아요. 다 정리됐으니까. 목소리가 낮고 긴장돼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준이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379. 팥발로. 숫자와 색깔이 암호처럼 이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해요. 379가 아니라면 다른 조합일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379. 내일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딸을 구해야 합니다. 손주를 지켜야 하고요. 이 집안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고 서늘했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그 금고 안에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더욱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덜어내는 척하며 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민수가 서류를 정리하는 게 보였어요. 얇은 봉투에 달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고 파일 속엔 낯선 이름이 적힌 여권 사본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도망 준비잖아. 민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어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하니까 비행기표 확실히 해주세요. 계좌는 그대로 쓰면 되죠? 송금 내역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외 도피, 이 집안의 모든 불안이 그 한마디로 연결됐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장 봐야겠네. 된장이랑 마늘이 떨어졌거든. 네. 어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윤이 호준이를 재우러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에서 민수와 서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조용히 해. 어머니 들어. 다음 주면 끝나.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타자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조용히 벽 쪽으로 갔습니다. 액자를 들어 올려 숨겨진 문을 열었어요. 금고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어요. 379가 틀렸다면 호준이가 말한 색깔은 뭘까요? 파랑, 빨강, 노랑. 파란색은 3번 버튼, 빨간색은 7번, 노란색은 9번이었어. 그런데 순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른 조합을 눌러봤습니다. 9, 7, 3. 띠띠띠. 빨간불. 틀렸어요. 7, 3, 9. 띠띠띠. 또 틀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한 번만 더. 3, 9, 7. 띠띠띠.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는 금고를 다시 보았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였어요. 3자리가 아니라. 그럼 379를 2번. 379, 379. 띠릭띠릭띠릭. 짧은 신호음이 울리더니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대충 봐도 수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출국 일정표. 9월 30일 19시 40분 인천 마닐라. 탑승객 이민수, 박서윤, 이호준. 편도 티켓. 편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부동산 위조 계약서. 매도인 이민수. 매수인 김영우 허위. 매매가 3억 5천만 원. 위조 계약서였어요. 실제로 팔지 않고 대출만 받으려고 만든. 다음 장. 신분증 사본 마이너스 박서윤. 인감증명서 마이너스 박서윤. 통장 사본 마이너스 박서윤. 딸의 모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건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채 거래 내역서, 채무자 이민수, 채권자 용산 제2금융, 원금 1억 2천만 원, 이자 연 300%, 연체료 월 500만 원, 최종 채무액 2억 8천만 원, 사채, 불법 고리대금, 그리고 마지막 장, 각서, 본인 이민수는 상기 채무 변제 불이행 시 처자를 담보로 제공함을 확약함. 2024년 6월 15일. 이민수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수는 사채를 썼고 갚지 못하니까 딸과 손주를 담보로 넣었어요. 그리고 해외로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아니, 3명 티켓이니까 딸과 손주를 데리고 가는 척하고 어디선가 버리려는 건가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그때였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왜 열었어요? 나는 청소하다가. 거짓말 마세요. 다 봤죠?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괜히 나서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윤이를 담보로, 호준이를 담보로 넣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시끄러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깔리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 가족을 팔아넘기는 게 방법이야? 안 팔아요. 데리고 갈 거예요. 필리핀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편도 티켓이잖아. 돌아올 생각도 없으면서.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안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죠.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서윤이는? 호준이는? 데리고 간다니까요. 거짓말. 너 혼자 도망칠 생각이지.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티켓이 3장이면 뭐해. 도착하면 버릴 거면서, 사채업자들한테 넘길 거면서. 닥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가만히 계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다음 주면 끝나요. 다 끝나요. 끝나? 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면 끝나는 거야? 민수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금고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거 경찰에 가져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저도 살고 싶어요. 이대로 있으면 전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 거예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윤이를 구해야 해. 호준이를 구해야 한다고. 어머니. 민수가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야. 서류 나요. 당장. 저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걸로 너를 막을 거야. 나요. 그거 없으면 전 죽는다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서윤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엄마, 왜 울어요? 서윤이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언제 울었나 싶어 손을 댔는데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민수가 널, 호준이를,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너희를 담보로 사채를 썼어. 그리고 다음 주에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야. 편도 티켓으로.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서류에 다 있어. 위조 계약서, 사채 각서, 출국 티켓. 서윤이 민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고 민수를 봤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각오해. 민수가 제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텅 빈 눈이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작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다음 날 아침 집은 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윤은 부엌에서 멍하니 커피잔만 들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준이가 거실에서 색연필로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또 숫자였습니다. 3, 7, 9. 그리고 그 옆에 색깔을 칠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 호준아, 이거 뭐야?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파, 빨, 노, 초.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저는 멈칫했어요. 금고 비밀번호 말고 혹시 다른 게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민수가 외출했습니다. 서윤에게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호준이는? 서윤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호준이야. 민수가 아니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해가 지자 저는 다시 벽 쪽으로 갔습니다. 액자를 치우고 금고를 열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봤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금고 바닥에 노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이 3개 나왔어요. 민수, 서윤, 호준. 하지만 사진만 같고 이름이 모두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민수는 김동현, 서윤은 박미진, 호준은 김준우로 되어 있었어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신분을 바꿔서 사라지려는 계획이었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필리핀 마닐라 부동산 마이너스 소유자 김동현. 필리핀에 집까지 사놨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거기엔 무서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채무 불이행 시 마이너스 처자, 인계 마이너스 용산 강태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처자 인계. 민수는 빚을 못 갚으면 서윤과 호준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길 계획이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자기 처자를.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9월 30일 마이너스 인천공항 출발. 처자 동행 마이너스 마닐라 도착 후 분리. 본인만 신분 세탁 완료 마이너스 새 출발. 분리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서윤과 호준을 비행기에 태워 필리핀까지 데려갈 거예요. 하지만 도착하면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사채업자에게 넘길.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어요. 저는 재빨리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제가 금고 앞에 있는 걸 봤어요. 또 뒤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야, 내가 뭘 했는지 다 봤다. 뭘 봤는데요? 저는 손에 쥔 여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조 여권 3개나. 서윤이랑 호준이 이름까지 바꿔놨더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어. 필리핀 집 계약서. 그리고 처자 인계라고 적힌 각서까지.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내 가족을 사채업자한테 넘기려던 계획. 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내 손글씨로 분리라고 적혀 있는데 도착하면 버릴 생각이었잖아.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한. 만약? 내 아내랑 아들을 팔아넘기는 게 만약의 대비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면 가족을 팔아? 그게 사람이야? 난 죽게 생겼다고요.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대신 넘기려고.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 내놔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안 줘. 당장 내놔요. 민수가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강했어요. 아야, 내놓으라고. 그때였습니다. 손때. 서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어붙었어요. 서윤아, 뭐 하는 거야? 손떼라고. 우리 엄마한테. 서윤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목을 놓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칼 내려놔. 진정? 내가 날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준이까지. 넌 우릴 사채업자한테 넘기려고 했잖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 각서에 다 적혀 있는데? 처자 인계라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내 가족을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넌 사람도 아니야.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으로 끝나? 우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던 게 아니야. 난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경찰 부를 거야.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늦었어.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민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칼을 들고 막았어요. 움직이지 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112입니다. 신고합니다. 사기, 위조 여권, 그리고 가족을 버리려던 사람이요.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주소는? 저는 주소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전화를 끊자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이 칼을 내려놓고 호준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파란 불빛이 아파트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호준이 방 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민수를. 이민수 씨 맞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예요. 위조 여권, 해외 도피 계획서, 사채각서, 그리고 처자를 담보로 넣었다는 문서까지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이민수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서윤이 방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수가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더 꽉 안았을 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죠. 끝났구나. 서윤이 호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방에 눕히고 왔어요. 거실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파란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고마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요?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서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요. 크게.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랫동안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호준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군대처럼 정돈돼 있던 거실, 각 잡힌 쿠션들, 한 줄로 맞춰진 액자들. 저는 일어나 액자 쪽으로 갔습니다. 빈칸 옆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햇살이 드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못을 받고 사진을 걸었어요. 이제 제자리였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추는 자리.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테이블 오른쪽 끝이 아니라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쿠션을 하나 집어들고 살짝 비스듬하게 놓았어요. 집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에 묶여있던 공간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독촉장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이 서류들도 다 정리해야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호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계란을 꺼냈어요. 밥을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서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분.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호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응, 뭐 할까? 공원 갈까? 좋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네.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햇살이 가족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걸린 사진을 호준이가 색연필을 꺼냈어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 그려? 우리 집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지붕, 창문, 문, 그리고 세 사람. 할머니, 엄마, 나. 아이의 그림엔 아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했습니다. 도독도독 경쾌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오늘은 김장김치를 담그는 날이에요. 서윤이 옆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보다 살도 조금 올랐고요. 엄마, 고춧가루는 이 정도면 될까요? 응, 그 정도면 딱 좋아. 호준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할머니, 나비 잡았어요. 호준이가 손바닥을 펼쳐 보였어요. 하얀 나비가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호준이 대단하네. 이제 놔줘야지? 네. 아이가 손을 펼치자 나비가 훨훨 날아갔어요. 아이는 깔깔 웃으며 나비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을 썰었어요. 서윤아, 상담은 어때? 좋아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서윤은 매주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었어요. 호준이도 주 1회 놀이치료를 받고 있었죠.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할까 봐요. 정말? 어디서? 동네 서점이요. 시간제로. 호준이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만. 좋은 생각이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알아요. 배추를 다 다듬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호준아, 밥 먹자. 네.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왔어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먹어요. 호준이가 서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서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윤이 거들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시간이 평온했어요. 오후에 마당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호준이 작은 양말, 서윤의 블라우스, 제 앞치마. 줄에 하나씩 널자 바람에 펄럭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어요. 엄마, 여기 앉아요. 서윤이 평상에 방석을 펴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소리, 새소리, 아이 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자. 호준이도 있고 너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네. 호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곶감 먹어요. 아이가 접시에 곶감을 담아왔어요. 주황빛 곶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리 호준이가 가져왔네. 고마워. 우리는 곶감을 하나씩 먹었어요. 달콤하고 쫄깃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빨래를 걷었어요. 햇볕에 말린 빨래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저녁 식탁에 다시 모였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제가 호준에게 물었어요. 나비요. 하얀 나비 잡은 거요. 그래, 나비가 예뻤지? 네. 내일 또 잡을 거예요. 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밥을 다 먹고 호준이를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무슨 이야기? 예전 이야기 말고요. 새로운 이야기요. 새로운 이야기? 응. 행복한 이야기요.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 그 집엔 할머니랑 엄마랑 아들이 살았는데 아이는 눈을 감으며 들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서유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준이 잤어? 응, 금방 잤어. 저는 서윤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까요? 그럼 이미 괜찮아지고 있잖아. 그렇죠? 서윤이 책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별을 봤어요. 말없이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내일 또 바쁠 거예요. 너도 일찍 자야지. 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하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긴장도 없이 그저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침 햇살, 아이의 웃음소리, 딸과 나누는 대화, 따뜻한 밥상. 작은 일상들이 모여 우리를 채워갈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